시간상 관계로 일단 두 번째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 문책받고 경고받고 정치국 상무위원 경고받고 날아가고 당전의 정치 의혹들 숙청돼 버리는 판에 경제를 책임진 김덕훈만 무사히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김덕훈만 현지 지도 나가는 현지 시찰이라고 하죠. 현지 지도라는 말은 오직 김정은만 쓰게 되면 현지 여해라고 씁니다. 북한은 이 김덕훈이 어느 공장기업소 제철소에 현지 여해 나갔던 사진이 일면에 실어줬습니다. 자, 김덕훈은 살아있고 내가 신임하니까 김덕훈의 말을 잘 따르라는 이런 암시가 숨어 있는 거죠. 노동신문 일면에 이 총리가 실린다는 것은 김정은과 대등한 것은 아니지만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 힘든 일입니다. 정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도 일면에 이렇게 실어줬습니다. 일면에 실렸던 사람이 바로 최룡해와 최근의 이 김덕훈이었습니다. 최룡해도 현지도 나가는 모습, 또 최근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지도하는 모습을 노동신문 일면에 실었고, 김덕훈도 현지도 김책제철소, 황해제철소, 강선제강서 나가는 그 현지도를 바로 일면에 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경제가 파탄된 가장 큰 책임, 인민들이 굶어 죽고 농사가 망친 책임은 바로 김덕훈이 져야 하는데, 제가 왜 김정은이가 총회하고 왜 김정은이 계속 그를 자르지 않고, 그것도 작년 2020년 8월에 총리로 임명됐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7, 8월에 얼마나 큰 장마가 있고 태풍으로 다 쓰러지고 마을이 떠내려고 하고 농경지가 떠내려고 하고, 김정은이 직접 티셔츠 바람에 나가서 현지도 하는 모습도 북한에서 자주 실어주고, 또 그 피해를 입은 인민들에게 북한 김정은이 직접 박스에다 선물, 그 뭔가 했더니 먹는 것은 아니고 뭐 의료품, 의약품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박스에 넣어서 보내주는 모습을 자주 실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지산치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태풍이나 홍수 피해를 예견하지 못하고 경제 지휘를 감독을 잘못한 김덕훈 총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번에도 김덕훈 총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경제가 엉망이 돼버리고 1차 년도 계획, 즉 이번 8차 당대에서 김정은이 밝힌 그 5개년 계획 중 1차 년도 계획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의 계획도 완수 못하기 때문에 이 경제 사령탑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10%, 20%도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100%, 200% 한다고 하지만 실제 들어오는 소식은 이거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김정은이가 이번에 노동신문 사설에 또 나온 걸 보면 정말 힘든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김덕훈 총리는 멀쩡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 소식통을 통해 가지고 계속 알아봐야 하면 김덕훈도 당 2차 정치국 확대회의 부문별 회의할 때 엄중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겨우 간신히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겨우 살아남았을까? 가장 먼저 목이 잘려야 될, 아니면 숙청돼야 할 김덕훈 총리, 경제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될 김덕훈 총리는 어떻게 살아났을까?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김덕훈이는 토대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뭐 토대가 나쁘다고 해서 좋지 않다고 해서 뭐 나쁜 것도 아니지만, 제가 토대가 그렇게 뭐 평범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빨치산 줄기라든가 아니면 낙동강 6.25 전쟁 당시에 뭐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갔던 인민군 장교의 아들도 아니고 그냥 일반 보통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뭐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공대를 나왔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이 사람은 대한전기공장 지배인을 했고, 그리고 후에 김정일의 눈에 들어서 대한중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까지 했습니다. 이 대한중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 정도가 되면 차관 내지 상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연합기업소 지배인은 이런 대한중기계연합기업소,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뭐 황해제철연합기업소, 강선제강연합기업소, 이런 대규모 연합기업소의 지배인들은 거의 다가 당중앙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이나 아니면 후보위원이죠. 당중앙위원회 위원은 우리는 말하면 장관급은 다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김정은이나 김정일의 눈에 들게 되면 차관급, 부부장들도 몇 명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회 명단에 올라가죠. 이런 급의 사람인데, 이 정도였는데 일약 2008년도 이후에 일약
출세를 하게 됩니다.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자강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갑니다. 이 자강도라는 것은 북한 군수공장의 약 40% 공장 기업소들이 모두 자강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방사포탄 만드는 공장, 방사포 공장, 탱크 만드는 공장, 장갑차, 대포, 이 모든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들,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드는 공장들, 이런 군수 공장들이 모두 자강도에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연영묵 총리가 총리하다가 강성산과 리턴 매치 할 때 바뀌면서 자강도당 책임비서로 김종일이가 보냈겠습니까? 가장 김종일이가 신임하고 가장 믿는 이 연영무기를 뭐 김일성 눈밖에 나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김종일은 연영묵을 바로 자강도당 책임비서로 내려보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92년도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이렇게 자강도는 군수공장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대한중기계연합기업소에도 군수 직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중기계연합기업소는 뭐 프레스나 아니면 그 대규모 함선을 만드는 부품을 생산하고 군함을 만드는 부품이나 탱크나 그리고 장갑차나 비행기나 이런 군수 직장, 부품을 생산하는 군수 직장이 엄청난 군수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수를 땄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종일은 이 김덕훈을 자강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보냈고 당시 자강도당 책임비서가 박도춘이었습니다. 자강도당 책임비서와 자강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급이 같지만 물론 책임비서가 반급 더 높지만 그래도 도의 모든 살림살이 공장기업소를 관장하는 것이 바로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김종일이 계속해서 자강도를 현지지도했는데 그 현지지도를 할 때마다 김정은이 따라 나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도춘이나 이 자강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수행을 했습니다. 이때 김정은과 인연을 맺은 것이 바로 김덕훈이라고 합니다. 박도춘이는 날아간지 몰라도 김덕훈은 그때도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김종일이 죽고 나자 2011년도 12월 달에 김정은이 바로 김종일의 뒤를 이으면서 최고사령관이 되고 2012년 4월 달에 김정일의 감투를 모두 뒤집었을 때 당중앙위원회로 부장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 인연, 즉 김정은의 눈에 들었고 김정은이가 이 김덕훈을 잘 봤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고 김정은의 마음에 꼭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나이가 아마 50대 젊은 50의 나이였기 때문에 김정은도 김종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60, 70이 됐는데 김덕훈만이 이렇게 50대의 초반인 51살이죠. 그때 그것을 보고 아마 김덕훈을 눈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덕훈과 함께 자강도 현지도를 하고 김정은과 함께 여러 차례 내려오면서 사귀게 되었고 박도춘과 김덕훈을 모두 당중앙위원회로 불러들인 것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거기서부터 일약 출세를 하기 시작했고 당중앙위원회 부장으로 있다 작년도에 지난 2020년 8월에 바로 김정은에 의해서 최고인민회의가 아닌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바로 총리로 임명됩니다. 총리로 돼가지고 이제 1년째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의 경제는 완전히 망가지고 식량은 한 톨도 남지 않고 전략 미비까지 모두 떨어져 나간 이 상황에서도 김덕훈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정치국 상무위원이 떨어졌다고 했을 때 북한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이 경제 상황, 파탄된 경제 상황, 파탄된 식량 위기 이것을 책임으로 김덕훈이도 정치국 상무위원직이 간들간들하다고 말씀드린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살아남았던 거죠. 아직은 김정은에게 쓸모가 있고 아직은 젊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이 60밖에 안 된 그나마 이 노장 간부들 중에서는 가장 젊기 때문입니다. 박정천, 이병철, 최룡해 다 70이 넘고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김덕훈만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서도 김덕훈만이 50대 말 60대였던 것입니다. 노장파들을 모두 갈아치우면서 김덕훈마저 갈아치우게 된다면 지금 북한에는 경제 일꾼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두일 당정인의 비서이며 재정부장이었던 김두일은 바로 한 달 만에 공개 총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제를 망가뜨렸다고 그리고 경제 계획을 잘못
세워서 호의 보고를 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공개 청사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에게 잘 보이고 김정은에게 충성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하지 못할 계획이라도 방대하게 김정은이가 바라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올라갔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자기 주위에 70대 이상 된 60대 중반 이상은 아마 모두 무능과 무지, 무책임을 뒤집었어요. 다 숙청할 것 같습니다. 숙청해서 정치범 수용선 보내지 않더라도 특히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사회에 조용히 집에서 살라고 내보내지조차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앞날이 더 어둡기만 한 것입니다. 김덕훈,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백두혈통도 아니고 빨치산 줄기도 아니고 전쟁 영웅도 아닌 그러기 때문에 김정은이 살려놓고 써먹고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